DPF 온도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화재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SK V1이 나오니까 되게 좋긴 하다. 그동안은 거의 촬영 장소가 카페였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거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차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다 하는 거고, 원래는 그걸 좀 미리 해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2주 정도 차를 못 봤어요. 되게 신기한 게 집이랑 똑같아요. 관리를 안 하면은 썩어. 맞아.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동 점검 같은 거를 꼭 해주고 지금 그런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리얼이다 이거. 진짜 리얼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런 거 장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뒤에 차 트렁크에 있어. 거기다가 이제 그 원래는 거기 운동복을 넣어놨었는데 이걸 다 옮겨놔야지. 아 근데 이거 들기도 무겁다. 힘들어. 이거를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차 시동 점검 끝난 건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괜찮지? 내 차 시동 점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성능 보러 갈 차량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나도 평소였으면 그냥 빼고 막 하겠는데 날도 더워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쪽이 이제 우리 주차장이고, 여기 차가 이제 차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차량 위치가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어. 이 외부에 있어서 좀 먼지가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와, 날이 많이 더워지긴 했다. 많이 덥다. 일단 이 차 지금 재성능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4개월이 지나면 재성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성능 받기 전에 시동 점검 먼저 해가지고. 보통 4개월 정도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차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보통 한두 달 내로 차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가 외제차긴 해도 그렇게 비싼 차량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안 나가는 차량이 있어요. 3월 달부터 갑자기 이란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손님들이 안 보여요. 아까 저희 SK 보셨잖아요. 손님 자체가 실제로 오시는 분이 안 계시고, 수출도 한때 막혔었고 지금도 막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날이 갑자기 이제 뜨거워지니까 날씨가 차 안은 훨씬 덥거든요. 여기만 봐도 아마 30, 다행히 차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마다 30분 정도 켜놓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거 관리를 안 해주면은 차에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금 이쪽 봐도 경고등이나 막 이런 거 떠 있는 건 없으니까.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나오고 있고. 이것도 내 차. 지금 원래 같았으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하나 닦아놓거든요. 왜냐면은 손님이 온다 그랬을 때 닦았을 때랑 그 느낌이 달라요. 솔직히 판매량이 달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것도 근데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달 내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시동 한번 시도 한번 걸어볼까요? 어우 더워. 소리 좋다, 엔진 소리. 후방 카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잖아, 덥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 지금 한 번이라도 바람 잘 나와요? 세게? 잘 나온다. 잘 나와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주면 좋고. 이 차도 일단 30분 정도 시동을 이렇게 켜놓을게요. 내가 여기서 근데 하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중고차 딜러들이 사실 지금 이게 손님을 맞는 복장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손님을 맞는 날보다 이런 날이 훨씬 많아. 네. 이런 날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 막 정장 입고 여기 이런 거 다 묻거든요. 흰 셔츠 같은 거 입고 왔을 때. 그래가지고 이런 복장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올 때는 뭐 트렁크나 이런 데 셔츠 같은 거 구비를 해두고. 근데 보통 나시 입고 문신하신 분이 많잖아요. 저도 중고차 그걸 한지 오래되는데 왠지 모르겠어. 와, 지금 4월인데 이 정도면은 랩이나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심지어 이런 거 지금 이런 것도 다 작동되는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올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필수인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후방 카메라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한 칸씩 내리는 이유는 이게 미션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떨림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저는 미리 다 체크를 해놓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옛날에 에쿠스 차량이 있었는데 그땐 내가 초보였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상식 자체를 모르고 갖다 놓고 별일 없겠지 이제 했는데 손님이 이제 보러 온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 시동을 켰는데 ABS 뮤들이 나간 거야.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제가 끌고 왔을 때 정말 괜찮은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그 ABS 모듈이 에쿠스 같은 거 되게 비싸요. 거의 50에서 100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 차로 막 몇백을 마진을 보고 가져오는 차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스시맨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도 깨끗하다, 차가. 근데 저는 사실은 헤이딜러 제로로만 헤이딜러 제로로만 뜬다는 게 뜬다는 게 뭐죠? 차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차를 가지고 오는 건데 뭐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애초에 문제 있는 차들이 가져오지 않아. 그런 부분을 저도 되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단 말이죠. 더워. 심각하다. 아니 이게 맞아. 5월 6월 되면 나 에어컨 좀 한번 틀어볼게. 이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도 봐야 돼. 이걸 한 칸씩 내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체가 문제 생겼을 때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헤이딜러 제로의 문제점이 이런 게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골치 아프지. 이게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통풍도 한번 이렇게 되는지도 봐주고. 근데 대부분 스시맨 차는 다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손님이어도. 제가 일단 헤이딜러 제로에서 볼 때 전 시트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이 시트가 깔끔한 차량 자체는 손님들이 되게 아끼면서 타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차주가 어떻게 차를 관리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를 가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두 대 중에 내 차를 봤는데 내 차가 이제 엔진 소리라든지 그 안에 되게 미세한 부분들 더 깔끔하고 청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올 때 그 안 좋은 차를 위해 견적을 넣고 이게 견적이 저도 한 대 가져올 때 30에서 40대를 넣었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될 때는 운 좋게 한두 대가 될 때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헤이딜러 제로는 수수료가 비싸서 마진율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헤이딜러 자체는 그렇게 사실 마진율을 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물론 차량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은 좀 저렴한 차들이 위주여가지고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 마진율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외제차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LG 씨도. 알지. 딱 그걸 갖고 왔는데 이걸 팔리겠지. 바로 팔리면 좋지. 사실 그거는 마진을 몇백 이상을 보는 차들인데 근데 또 한 달 동안 안 나가면 몇백이 까지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몇백이라고 하면 그렇죠. 진짜 5, 600 남는 줄 알아요. 저도 맨 처음에 중고차 하기 전에 저는 카페를 했었잖아요. 내가 카페를 할 때랑 이 중고차 딜러 할 때랑 내 친구들도 나를 대하는 게 달라. 아, 그래? 아니 진짜로. 사기꾼처럼? 내가 진짜 나는 차를 가져온 적도 없고 그때 내가 초보니까 가져올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게 난 똑같은 스시맨인데 그냥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이 새끼 중고차 딜러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진짜로 내가 그때 서럽더라고. 근데 나도 살려고 이거 한 거란 말이지. 카페에 내가 나갔을 때가 나이가 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사를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중고차 딜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때 당시에 내가 중고차 딜러는 개새끼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난 솔직히 말해서 뜨잖아 페이스북에 3대 양아치 직업. 단편적인 것만 보지 않았나. 정말 사람은 사람마다 그 자의 개성이 있고 자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결국에는 그게 다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회사를 가더라도 그 회사에서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진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제가 회사 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정말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고차 딜러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각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소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 많고 정직한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 소수에 진짜 100명 중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만 부각이 되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만 비춰지고 심지어 나를 친구들이 이거 하고 나서 날 대하는 모습을 볼 때도 달라요. 조금 나도 좀 서운하더라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 성능 보증 보험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뭐 사실 고객님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사기치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K5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처음으로 차를 뜬 차가 K5였거든요. 근데 그게 엔진 보링을 해야 돼. 그때 당시에 난 몰랐지. 차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잘. 그럼. 근데 내가 뭘 알겠어.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가 150 정도 마이너스가 났던 것 같아. 근데 더 웃긴 게 K5가 정말 나랑 안 맞다고 느낀 게 차 도난당했던 것도 K5거든요.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싶긴 한데 지금 얘기할 힘이 안 나. 귀여운
나온 차네? 이쁘지? 이쁘다. 이거 530밖에 안 해요. 오, 의자도 깨끗하네. 우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판매가를 한 650 정도 보고 갖고 온 차거든요. 내가 실수했던 게 이게 시트가 직물 시트야.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봤는데요? 직물 시트 가격만큼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춘 거고, 원래 650을 받던 차가 지금 530이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알리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시트를 어머. 다 덮어 씌운 다음에 다림질 그거 거기 주차장에서 그거 연결해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너무 좋은데 나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되게 막 다 구겨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스팀 다림이 갖고 와가지고.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손님이 보러 오기로 했어. 요즘은 안드로이드가 좀 대세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알리에서 주문을 하는 건데 무조건 저렴한 게 좋다기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제일 최상의 제품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지. 안 팔리면은 나도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모니터 괜찮은데 넓고? 나도 근데 사실 이걸 내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깨끗하게 나온다. 거기다 이제 아마 유튜브나 이런 것도 다 될 거거든요. 근데 잘 샀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는 게 일반 내비 다는 거 다 비싸요. 근데 나는 그래도 가격 똑같이 해놓거든, 일반 내비랑. 530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긴 한데 요즘 그게 어려워서 그래. 요즘 중고차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3주 정도 차량 관리를 못했잖아요. 시동을 안 켜고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운행을 몇 번 해보고 그랬을 때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한번 정비를 받아보는 거 무조건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고객이 탔을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추후에 문제 생기지 않게 차량 자체를 미리 관리를 해놓는 거죠. 제성을 받으면서 정비소 한번 같이 가보죠. 이 골프를 빼야 되니까. 이 차를 이제 이거 성능 보러 갈 거고, 성능도 보고 제성능도 보고, 이거 경고등 뜬 것도 수리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DPF가 되게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많이 해줘야 되는 차량인데, 이게 저도 지금 대상 부진 때문에 3주 정도 가량을 이걸 시동을 못 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생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행을 좀 해보고, 제가 기름을 미리 넣어놨어요. 주행해보고 상황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질지언정 정비소 한번 가가지고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일단 이 차 먼저 빼고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키 좀 먼저 집어넣고,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 대밖에 없어서 다행인데 이게 막 6대 7대 있어. 힘들단 말이야. 일단 키 가지고 왔으니까 정비소 가볼까요? 앞에 차 먼저 빼고 정비소 가보죠. 대성능 먼저 받으러 갈게요. 지금 진단기, 범용 진단기 찍었을 때는 특별히 부상 코드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 전용 진단기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긴 한데, 강제 재생 돌려보고 안 되면은 탈착해가지고 DPF 클리닝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상 없는지 점검부터 해야 돼요. DPF 온도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화재나 미유나 이런 게 많으면 화재 날 수도 있거든요. 헤드커버 누여 살짝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강제 재생 돌려도 특별히 위험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냉각팬도 엄청 세게 돌다가 이제서야 꺼졌는데, 뭐 타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걸 재생하거나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 법이 그렇게 하는 대로 저희가 할 거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행하시면은 차가 알아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타면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실제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도 지금 부상 코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차 자체에서 일단 한번 주행을 1시간 정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운행을 너무 안 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비소 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고장 코드는 따로 뜬 게 없어가지고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거기서 정비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일단 주행을 이게 오랫동안 안 한 차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 차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1시간 정도 해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수리비가 150에서 200 이상 가까이 나올 것 같긴 해.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지금 시간은 너무 늦었고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이틀 정도 쉬었다가 그런 어저 좀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희진 씨랑 저랑 해가지고 월요일날 주행해본 다음에 안 되면 수리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마 디젤 차였으면은 내가 안 아팠으면 미리 그걸 했을 거야. 근데 한 2, 3주 정도 차 관리를 못했단 말이죠. 엄청 아팠잖아. 그러다 보니까 촬영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나도 몸 그나마 저번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 월요일날 해보자고. 그렇게 해보자. 응.